뉴런 독트린은 뇌의 기능적 단위가 신경세포인 뉴런이라는 개념이다. 이 뉴런 독트린으로 산티아고 라몬 이 카알은 1906년 노벨상을 수상한다. 이후 신경과학계는 뇌 기능에 관한 국소주의적 관점이 대세가 되었다. 대뇌피질의 조직을 밝히려는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포 구축학이 부상했다. 세포 구축학이란 뉴런의 분포와 군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연구에서 대뇌피질을 세포 유형과 밀도에 따라 6개의 층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독일 신경학자 브로드만은 포유류의 대뇌피질은 52개 영역으로 인간은 49개 영역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세포 구축학은 행동하는 동물 뇌의 작동을 확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찰스 세링턴은 대뇌피질 각 영역에 전기적 자극을 통해 동물 행동을 관찰하는 생리학적 접근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방법으로 그는 영장류의 전두엽 대뇌피질에 신체의 완전한 운동 지도가 들어있음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하여 세링턴의 학생이었던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 와일드 펜필드가 대뇌피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전기 자극을 하여 몸의 감각 배열 순서를 재구성했다. 자극 지점을 이동하면 감각을 느끼는 위치도 점진적으로 이동했다.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 엉덩이, 몸통, 입술, 구강, 마지막으로 인후부와 복강의 순서였다. 이 순서를 대뇌피질 단면을 따라 표시하면 인체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나오는데 이를 감각의 뇌난쟁이라 부른다. 이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은 켄틀리 부인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심각할 정도로 괴상하게 왜곡된 모양이다. 이런 왜곡은 피질 배율이라는 발달 과정의 결과로 생긴다. 피질 배율이란 감각 수용기 밀도가 높은 신체 영역이 과장되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뇌난쟁이는 손가락, 손, 얼굴이 붉어져 나와 있고 특히 입과 혀 주변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곳이 세밀한 촉각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 주변 세상에 대한 촉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촉각 경험 등은 켄틀리 부인의 뇌난쟁이와 닮지 않았다. 그 그림이 괴상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자아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신체상과 뇌에 각인된 뇌난쟁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임사체험이나 환상지 같은 경험 현상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 정통 국소주의적 신경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환상지 감각이란 잃어버린 몸 일부가 아직도 있다고 느끼는 불가사의한 느낌을 말한다. 이 환상지 감각은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 환상 감각은 팔과 다리뿐만 아니라 잘려나간 신체 부위 어디서든 나타난다. 유방을 제거한 사람이나 치아, 성기, 심지어 내부 장기를 잃어버린 사람도 환상 감각을 경험할 수 있다. 1980년대 멜자크와 그의 동료들은 환상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사지절단 환자들이 경험하는 환상은 말초 신경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뇌에 퍼져있는 뉴런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뇌가 인식하는 몸 이미지와 경계는 몸 일부가 제거되어도 계속 남아있다. 비정상적이지만 이 때문에 환상지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멜자크는 몸 이미지와 경계를 만드는 뇌의 거대한 뉴런 네트워크를 신경고물망이라고 불렀다. 멜자크는 이 신경고물망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고 그 청사진은 유전자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팔다리 없이 태어난 아이 중 5분의 1에서 환상지가 나타나고 사지절단술을 받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절반 정도가 환상지를 경험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환상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인가? 포유류의 뇌는 가소성을 띠도록 진화해왔다. 성인 뇌의 신경가소성과 환상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1995년에 입증되었다.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라는 두 가지 주요 이론을 기반으로 환상지 증후군 치료법을 개발했다. 첫째, 성인 뇌의 인체 지도는 변화한다. 둘째, 몸의 정체성과 고유성에 대한 인식은 말초 신경이 아니라 뇌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그가 고안한 치료 방법은 거울 상자를 만들어 환자가 환상지를 달래도록 연습하게 하는 것이었다. 환자가 실제 존재하는 팔다리를 움직이면 마치 환상 팔다리도 똑같이 운동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연습이다. 뇌는 우리에게 가상의 신체를 진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신경 모델은 쉽게 바뀔 수 있을지, 또 우리 자아의 경계는 멀리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뇌는 대단히 적응력이 뛰어나 시각, 촉각, 자세, 감각의 피드백을 조작하면 몇 초만 해도 완전히 다른 몸을 자신의 몸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지신경과학자 조너선 코헨은 고무선 환상 실험을 통해 고무선을 자신의 실제 손가락으로 인식하는 유체이탈 경험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이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자기 신체의 물리적 경계와 자아감은 말초 신경이 아니라 뇌가 빚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의하는 신체상의 경계는 우리의 피부에서 끝나는 것 같지 않다.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뇌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축구공을 우리 몸의 경계 안으로 합병하는 과정이 들어있다. 이런 매혹적인 재주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뇌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 뇌는 옷과 시계, 신발, 자동차, 컴퓨터 마우스, 포크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역동적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는 신체 표상 속에 추가하느라고 늘 바쁘다. 이 아이디어를 극한으로 가져가면 우리 뇌는 생물학적인 신체 옆에 있거나 멀리 떨어진 도구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이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도구를 우리 몸의 일부로 합병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도구 합병이 인간 진화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육신을 확장하는 길이 되어 어쩌면 아주 특별한 형태의 영생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